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방송을 하니까 실은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해도 애기 보고, 애기는 아니지만 애들 챙기고 또 그렇게 주말을 지내다 보면 굉장히 후딱 주말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회사에 근무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첫 월급도 받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또 다른 재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2가 방영이 되면서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변의 동료들이랑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즐겁고 재미난 이유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쁜 사람이 출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테레비를 보는 시간은 우리가 되게 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고 싶은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봐야 될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장점은 의사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프로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앞에 다른 방송에서도 뭐 수술실에 CCTV를 들여놓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근데 이거는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게 굉장히 나쁘게 돈을 벌고 있지만 실은 그 일부 때문에 대다수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랭커님 말씀대로 악인이 없는 드라마? 글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금 환자들한테 틱틱거리고 환자들한테 되게 질문할 틈도 없이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거기서 그들을 괴롭히고 악당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요? 저 오늘은 많이 피곤하진 않은데 계속 그래 보이나 보네요. 제가 화장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랭커님, 이 작가님, 그리고 안남주님, 딸기80님, YYH님 모두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남주님은 지난주에 이제 며느님께서 조금 유기농과 이러한 음식들을 챙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셨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그런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딸기80님은 이제 건강은 다 회복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일본 내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 내염은 여름철에 많이 증가를 하고 백신이랑도 관련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앞에 4편은 이제 항생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항생제만큼이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새로운 삶의 지경을 열어준 게 백신이거든요. 백신은 걸리지 않은 것들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항생제는 이미 걸려버린 어떤 병들, 특히 세균성 질환들에 대해서 이거를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 가장 그래도 여름철과 관련 있는 일본 내염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백신은 크게 나눠보면은 이제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백신, 진짜 이 나쁜 녀석들을 독성을 다 빼고 그 자체를 넣어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백신이라고 그래서 사백신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단백질 일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독소의 일부를 쓴다든지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몸에서 나쁜 놈이 왔다고 생각할 만한 어떠한 일부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예방주사도 아직까지는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백신은 없잖아요. 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몸에서 코로나가 왔다고 착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들을 써서 백신을 만든 거가 이제 사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백신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조금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작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백신들이 한 번씩 올라왔었어요. 이 접종을 하면 코로나에 효과가 있어.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백신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맞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인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맞았었나? 이러한 게 있구나 라고 알고 또 우리 자녀들이라거나 뭐 조카 여러 가지 어린이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들어가면 맨날 코로나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3월 22일에 일본내염주의보가 발령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본내염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의보가 먼저 내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 3월 22일 제주도에서 일본내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보는 우리나라에서 이 모기가 처음으로 관찰이 될 때 발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은 어쨌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표준 일정에 맞춰서 잘 챙겨주시고, 만약에 성인이신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국제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때도 이제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니네 나라에서 맞아야 되는 백신이 뭐야? 우리가 안 맞는?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부 유럽에서는 비형 간염을 주사를 안 맞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비형 간염을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캐나다라든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또 A형 간염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A형 간염도 제가 작년에 강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1, 2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환자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포함된 조개젓이라든지 이러한 해산물들이 음식이 수입이 되면서 그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A형 간염도 맞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꼭 말을 하는 게 일본 내염 꼭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CDC 홈페이지에 가면은 내가 가려는 나라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왜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는지, 내가 어른인지 뭐 아이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떠한 예방접종 내용을 확인해라, 꼭 맞아라, 그 다음에 네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런 거 맞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와 여러 가지 조건을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곧이 될지 어쨌든 또 조만간 우리가 외국을 나갈 일들이 다시 생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고인물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은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기 유충들이 고인 물에서 많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돼지 우리가 있는 축사 이런 근처에서 이렇게 모기 방제를 실시를 하시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게 어떻게 행동 요령이 있는지 맨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일본 내염 유행 예측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적어놨는데 일본 내염 유행 예측 사업은 매년 전국의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61개 조사 지역에서 모기를 채취를 해요. 그래서 이 모기를 보면서 이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모기인 빨간집 모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3월부터 11월에 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이 되면 주의보를 발령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릴 건데요. 계속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되게 안타깝게 이렇게 계속 앞당겨지는 이유는 제주 지역의 여러 가지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모기도 조금씩 일찍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환경 오염이 진행이 되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물론 뭐 해수면이 상승해서 도시가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만 실은 여러 가지 질병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후가 올라가면서 일본 내염이 시작되는 시기도 점점 빨리 주의보가 내려지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나온 자료인데 주의보가 발령은 이렇게 최초로 이 모기가 채집이 될 때고요. 그 다음에 경보는 밑에 4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 내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모기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분리됐을 때, 그 다음에 주 2회에 모기를 채집을 하는데 1일 평균 모기 개체수 중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 되고 전체 모기 잡힌 모기 중에서 50% 이상일 때 이렇게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면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 4가지 발령 기준 중에서 이제 500마리 이상이 빨간집 모기면서 채집된 모기 50% 이상이 빨간집 모기일 때 여기에 해당이 돼서 7월 23일에 경보가 발령이 됐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아마 이제 7월이 됐으니까 조만간 경보가 발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혼자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2010년부터 11개년 동안 이제 어떻게 양상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주의보를 보시면 20일께쯤 되다가 점점 4월 초로 앞당겨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작년에는 3월 26일에 주의보가 발령을 했습니다. 경보 같은 경우에서도 이때를 2011년도를 빼면 대부분 7월달, 좀 늦은 경우는 8월 초 이렇게 경보가 발령이 되고요. 환자 수를 보시면 적은 때는 3명이지만 뭐 많을 때는 4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첫 환자는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 내염 때문에 사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아까 0200 미니님께서 일본 내염 성인도 맞아야 되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인도 맞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맞지 않은 성인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 사망자 중에서 제가 이 다음에도 보여드리겠지만 50% 이상이 50세 이상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맞으셨는지 안 맞으셨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생백신이 나와서 한 번 접종만으로도 이제 계속 면역 원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부모님께 여쭤보시고 저 때까지만 해도 5번 맞는 400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맞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니님 좋은 질문이세요. 매년 맞는지 평생 한 번 맞는지. 맞는 주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400신인 경우에서는 3회, 생백신인 경우에서는 1회만 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회를 계속 챙기기가 귀찮고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생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생백신을 맞으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든지 요즘 코로나 백신 때도 그렇고 백신은 100% 안전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백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와 또는 동네 병원에서 맞으실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내가 어떤 백신을 선택하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생백신이면 성인은 1번, 소아는 2번, 사백신인 경우에서는 소아는 5번, 성인은 3번을 맞으시면 되시고요. 이 한 사이클이 다 끝나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이 작가님 정말로 일본내염 주사를 맞으신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연령대가 어느 정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사를 맞은 게 12살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만 12세기 때문에 제가 6학년 때 여름에, 제 생일이 여름이라서 여름에 주사를 맞았고 아싸 오늘 목욕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시라면 맞으셨을 겁니다. 본인은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맞으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대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일본 내용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숫자가 적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에게도 맞으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10개 년도 중에서 외국인 사망자가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일본 내염 백신을 엄마가 이제 다민족 가족? 다국 뭐라 그러죠? 어머니께서 외국인이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러한 경각심이 없으셔서 아이를 안 맞췄는데 만 5세인가 굉장히 어린 아이가 일본 내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군 퇴역 군인이었는데 경기도인지 어딘가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모기한테 물렸고 그 이후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군인도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 그 CDC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행자 백신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미 외국에서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외국에서 맞는 일본 내염 주사는 지금 익시에로라고 이제 뭐 2-3번 맞는 주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고 나머지를 우리나라에서 맞고 싶어 하시는 외국인들은 제가 그냥 생백신으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 감사합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40 중반이시면 맞은 기억이 안 나셨어도 아마 맞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시고요. 부모님도 진짜 모르시겠다 하시면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생백신 1회를 접종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망자 수가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미난 것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작년부터 여태까지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개인 방역을 잘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잘 전파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요 점점점이 작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쨌든 일본 내염이 적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거의 플랫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모기가 돼지를 물고 그 돼지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람한테 전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모기는 사람이 사람 간에 안 만나도 모기는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 내염은 계속적으로 의심이 되고 또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 여름철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시다시피 97% 이상이 8월에서 11월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내가 생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맞으시면 주로 발생을 하는 8월부터 우리가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딱 시기를 7월 초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연령대예요. 그래서
다행히 어린 아이들은 요즘 나라에서 열심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데에 비해서 대부분의 환자가 40대 이상에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대 이상이 전체 발생의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에서 예방접종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맞으실 수 있으시면 챙겨 맞으실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병들은 실은 아주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성인들. 그래서 대부분 어릴 때 한번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이제 60, 70대에서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띄어요. 하지만 뭐 A형 간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른 질환들과 다르게 3, 40대에서 굉장히 피크를 이루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A형 간염은 어린 아이들은 나라에서 예방접종 사업으로 맞춰주고 있고, 그 다음에 5, 60대 이상의 연령의 분들은 A형 간염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환경이 지저분한 환경에서 어렸을 때 자라셨기 때문에 이미 항체가 있는데, 저처럼 3, 4, 50대 요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던 분들은 A형 간염 주사는 안 맞았고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3, 40대에 피크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질병마다 피크를 이루고 있는 연령대가 조금씩 다르고, 그거는 뭐 면역원성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의 정책, 그래서 백신을 어떻게 맞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질환 사람들이 많이 걸리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질환마다 나이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한 번씩 또 기억을 해주시면 재밌는 양상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님, 만약에 내가 맞았는데 모르고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 중복으로 맞으셔도 위험은 없습니다. 맞았는데 또 맞았다고 위험성이 생기시지는 않아요. 근데 백신 자체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 예를 들면 뭐 주사 맞은 데가 빨갛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또는 진짜로 백신 자체에 굉장히 희귀한 부작용이 있다든지 하신다면 그것까지는 또 맞았다고 또 생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백신 자체는 100% 안전한 백신은 없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은 빨간집 모기는 뭘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들이 이 모기를 찾아봤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 모기를 보면 그렇게 전문가처럼 이게 작은 빨간집 모기인지 그냥 집모기인지 산모기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암갈색이고 무늬가 없고 굉장히 작은 모기라고 하는데요. 야간에 흡혈을 하고 논, 동물 축사, 특히 돼지 우리 그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여기 웅덩이 같은 곳에서 이제 유충이 서식을 해서 모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얘네들이 이 유충들은 잘 자란대요. 그래서 혹시 농가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다시 요 모기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이 모기는 6월철 남부죠. 그래서 따뜻한 남쪽에서부터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이 돼서 7월에서 9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11월이 피크 시즌인데 어쨌든 10월 말까지 관찰이 되고, 주로 돼지가 증폭 숙주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를 물고 이 모기가 와가지고 사람을 물면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가 돼요. 근데 일본염이 걸린 사람을 물고 이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면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도 코로나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어서 다른 사람을 물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한테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기가 어떠한 A라는 생명체를 물고 B라는 생명체로 그 바이러스를 전해주려면 첫 번째는 A라는 생명체에서 물었을 때 그 바이러스 농도를 많이 내 몸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기라든지 이 매개하는 동물이 이 동물 안에서 그 바이러스가 증폭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모기에서 전혀 증폭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문 모기가 나를 물어도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돼지를 물은 모기가
나를 물면은 바이러스가 거기 있었을 땐 저한테 바이러스가 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갖게 된 일본뇌염에 걸린 환자를 모기가 물어서 옆 사람을 물었으면 걸리냐? 걸리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역시 남쪽 지역에서가 따뜻하기 때문에 더 일본내염 매개 모기 비율이 높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수도권 지역은 뭐 이렇게 진한 빨간색은 아니어도 그래도 일본내염 매개 모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에 산다라고 돼지 축사가 내 주변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가님, 저도 모기 정말 싫어해서 이제 저희 집이 1층이거든요. 그리고 옛날 아파트라서 앞에 나무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집 곳곳에는 갖가지 종류의 모기 퇴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문에 거는 거, 훈증하는 거,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끼워서 하는 거 별별 종류가 다 있고, 아이들도 팔찌 같은 거 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다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기가 물고 그 모기의 타액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어쨌든 모기가 나오니까 집에 모기가 잘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혹시 팁들이 있다면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잠복기는 7에서 14일이고요. 이 바이러스가 걸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일본 뇌염이잖아요. 저도 랭커님 왜 일본 뇌염이지 왜 일본이라는 글씨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일본 뇌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Japanese encephaliti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중추신경계를 감염시키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왜 중추신경계를 감염시킬까요? A형 간염은 왜 대부분 간 쪽에서 손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바이러스는 왜 장 쪽에 주로 증상을 일으킬까요? 어떤 바이러스는 또 폐 쪽에 일으키고, 이게 바이러스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온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갈 수 있지만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는 뇌염이라고 해서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뇌세포, 신경세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신경계 쪽에서 질환을 대부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들은 정말 다행인 게 대부분은 불연성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모기가 나를 물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100%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빨간색 모기가 모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사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감염자 250명 중에서 1명이 증상이 생길까 말까 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만약에 증상이 발현이 되면 전구기,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250명 중에 1명, 정말로 현성 감염인 경우에서는 너무 안타깝게 급성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10일 이내에 일단 고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그러니까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하고, 근데 요 앞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뇌압이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뇌염의 증상이고, 현기증은 조금 비특징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뇌 쪽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현기증도 있고, 지각 이상, 그러니까 뭔가를 잘 이상하게 지각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을 보이면서 일단 현성 감염이면 30%에서는 사망을 하고,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급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을 하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10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로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회복이 되더라도 신경계 후유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경과가 정말 좋으신 경우에서는 일주일 정도 이후에 열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회복이 되지만 연축성 마비라든지 중추신경계 이상, 자꾸 기절을 한다든지 뭐 진전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진단은 뭔가 검체를 통해서 뭐 IgM, IgG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항체를 통해서 추정 진단을 하거나 확인 진단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유전자가 검출이 된다면 또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은 아마 척수액 검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아프고 토하고 뭔가 의식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에 뭔가 증상이 있지 않을까라 그래서 이제 뇌척수액 검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의심을 하고 그거에 검사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호흡기, 그러니까 어쨌든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호흡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호흡을 보조해주고,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혈압을 올려주고 그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세균 감염이 혹시나 2차적으로 생겼을 경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생제를 쓰면서 대증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간 전파는 없기 때문에 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질환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법정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환자는 보호자 또는 다른 환자들과 격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여기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방.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인 경우에서는 5번 맞아요. 돌이 지나서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맞은 다음에 7일에서 30일 간격으로 다시 맞고 2차 접종 후에 1년 후에 그 다음에 만 6세, 만 12세 그래서 5번을 맞게 되고요. 약독화 생백신 같은 경우에서는요. 돌이 지나면 맞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생백신은 돌이 지나면 맞게 되시고요. 그때 이후로 12개월 후에 다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 전에 이제 어린이들한테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탯줄로 받은 항체들을 가지고 있는다면 굳이 돌 전에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내염 주사는 돌 이후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활성화 백신을 성인이 맞는다. 그러면 맞은 날, 그 다음에 맞고 나서부터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2차를 맞으시고요. 2차를 맞은 후에 1년 후에 3차를 맞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독화 생백신을 맞으신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심하고 그래서 축사를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예방주사도 맞고 하지만 이제는 여름철이 돼서 어쨌든 창문을 열고 자기도 하고 휴가철이 가까워왔잖아요. 모기 예방 수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긴 바지, 긴 소매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모기들은 진짜 옷을 뚫고도 물기는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빨간집 모기는 소형 모기이기 때문에 옷을 뚫고 물기는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팔 긴 바지를 입어라. 그 다음에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을 하는 것이 좋다. 옷이 너무 딱 붙으면 모기가 어쨌든 물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노출이 된 옷이나 피부, 신발 상단 이렇게 양말과 바지 사이의 그런 공간 이러한 곳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을 하시고요. 어쨌든 저도
향수를 뿌리거나 좀 화장품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면 그렇게 벌레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실 거면은 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은 향이 없는 것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화장품 사용 자제하시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야영 캠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도 이제 무슨 국립공원 이런 데서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대요. 절대로 과일 향이 나는 로션이나 샴푸를 지참하지 말 것.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딸기 향의 샴푸를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잤는데 곰이 내려와서 이 아이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다행히 곰은 없지만 이런 과일향이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벌레들 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들도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캠핑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을 피해서 조금 인적이 드문 곳에서 텐트를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과일 향이 나거나 향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랭커님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잘 사용을 하시고, 야외 취침을 하실 때도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방충망 다 확인을 하고, 방충망 찢어진 거, 요즘은 방충망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리하는 테이프들도 사이즈별로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한 번씩 챙겨서 대형 마트 가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생각나신 김에, 지금 어두우니까 내일 오전에 모든 창문들 한번 쫙 보시고, 찢어진 곳이 있다면 그 방충망 뭐라 그러더라? 그 패치 스티커를 사셔서 이렇게 다 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충망도 바꾸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매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물 웅덩이라든지 배수로에 고인물을 없애주시고요. 특히 이 유충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에서 잘 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 너무 안심하시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하셔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일본 내용 유행 국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그래서 어쨌든 동남아시아 지역이 다 있네요.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여기 일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도 있네요. 사이판. 그리고 싱가포르도 일본 내염 유행 국가라서 싱가포르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깨끗한 나라라서 맞지 않는 예방주사가 많지만,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에 온 친구들 접종을 보니까 일본 내염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싱가포르로 요즘 주재원 많이 나가시니까 혹시 안 맞으신 성인이 계시다면 한 번씩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뭐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스리랑카 여러 나라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 혹시 뭐 파견을 가셔야 되거나 가실 일들이 생기신다면 일본 내염 주사를 꼭 챙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좀 볼까요? 딸기님, 일본 내염 어릴 때 접종했는데 현재 항체가 없대요. 일본 내염 항체를 확인을 하는 데가 있는지 제가 몰랐네요. 제가 옛날에 세브란스에서 근무를 할 때는 일본 내염 검사 항체가 없기는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항체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항체가 정말로 없으신 게 확인이 되셨다면 딸기80님은 수술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생백신을 맞으셔도 된다고 하시면, 걱정이 되신 경우에는 생백신 맞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모기가 O형을 더 좋아해서 많이 문다는데 저는 B형인데 모기 굉장히 잘 물리고요. 물론 혈액형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 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러한 논문을 찾게 된다면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피를 싫어해서 침대 근처에 계피 두어서 그런지 목이 덜 물리신다고요. 딸기80님. 계피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뭐 마늘 향도 싫어해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이 하도 모기에 많이 물리니까 지난주 주말에 저한테 요즘 햇마늘 나오잖아요. 마늘을 한 봉지를 저한테 주셔서 이거 애들 침대 밑에 깔아놓으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차마 집에 마늘 냄새 나는 게 싫어서 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향신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늘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고수를 많이 먹는 지역 사람들은 고수를 먹는 이유가 모기가 고수향을 싫어해서 고수를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 채취해서 고수향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안 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맥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피도 싫어하고 뭐 고수 냄새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마늘 냄새도 싫어해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잘 씻는 게 안 물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채취들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끈적끈적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요. 저는 주무시기 전에 잘 씻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 씻고 자면 끈적끈적하면서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 머리 감는 게 귀찮으시다면 몸이라도 잘 씻으시고 시원하게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미장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두피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주무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정말로 머리를 감고 말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피곤이 아니라면 자기 전에 꼭 씻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40분 동안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네요. 앞으로 제가 백신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염 백신을 했으니 제가 7, 8월은 1, 3주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서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예방주사를 다룰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재미있는 예방접종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염 환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까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환자 케이스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걸로 사망을 한 케이스는 더 적기는 하고, 어쨌든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방접종 스케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보다 국민들을 많이 생각을 해주고 아껴주는 나라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금년에는 이 코로나가 잘 해결이 돼서 우리 모두가 다시 또 행복한 삶을 영위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와 이러한 동선을 추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독감이나 수족구 이러한 질환들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님, 예방주사 미국에도 있습니다. 익시에로라고 미국에도 있고요. 2회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 국가에 가면 3회 이렇게 접종을 하시는데, 미국에는 일본 내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에서 계속 계실 예정이시라면 굳이 주사를 맞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여름철에 한국에 들어오시거나 이제 한국에서 좀 어느 기간, 특히 유행 시기에 한 달 이상 유행 시기에 유행 국가에 가실 거면 주사를 맞으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에 여름철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맞고 오셔도 되시고요. 한국에서 주사를 맞으셔도 되시고요. 어차피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 내염 주사가 본인이 다 돈을 내고 맞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아에서만 나라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국에서 맞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막내 대학 가면 한국에 오실 거라고요. 내년에는 정말 한국에 오셨을 때 정말 좋은 곳들 많이 돌아다니실 수 있게 이 코로나가 막을 내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접종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막내가 지금 고3이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덜 하긴 하지만 외국인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고3은 고3이더라고요. 이제 7월이 시작이 됐고 오늘 아침에도 이게 7월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쌀쌀하더라고요. 계속 낮과 아침에 기온차가 크고 비가 왔다 뭐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너무 세고 이래서 건강 계속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너무 서럽고 걱정이 많은 시국이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임상 실험에 참여해서 잘 살고 있고 화이자 접종하셨다고요. 네, 잘 하셨습니다. 2주 후에 뵙고요. 다음 주에 제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9월에 다시 정상화 시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2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